저는 하이브 기업 선정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저는 코스피 상장사고 업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1조로 36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8월 26일부터 기업 이거 분석을 시작을 했었는데 당시에 28만 7천 원이었습니다. 52주 최고가는 35만 천 원이었고 최저가는 14만 천 원이었습니다. PER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100 정도 돼서 되게 고퍼 상태였고 업종 PER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 대표적인 엔터 4사 기준보다는 조금 더 낮게 업종 PER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업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업입니다. 2005년에 설립된 기업이고 글로벌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음악 기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제작하고 서비스하는 기업입니다. 소스 뮤직이나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등 레이블 지분 인수를 통해서 멀티 레이블 체제를 구축한 상태이고 소속 아티스트로는 대표적으로 방탄소년단, TXT, 세븐틴, 뉴이스트 등이 있습니다. 원래 BTS만 있었는데 세븐틴과 뉴이스트를 아티스트 포트폴리오에 추가함에 따라서 본격적인 멀티 레이블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타카 홀딩스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도 라인업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 선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기업을 선정한 이유로 첫 번째로는 우선 리오프닝 수혜주라는 점입니다. 코로나 이전 매출 비중의 30%를 차지했던 게 콘서트 비중이었는데, 나중에 리오프닝 됐을 때 만약에 콘서트를 재개하게 되면은 빠른 폭으로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 이타카 홀딩스 인수로 인해서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은,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탑티어 뮤지션 월드 투어까지 재개가 되기 때문에 매출에 되게 큰 폭으로 또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이나 아리아나 그란데, BTS 모두 내년에 미국 콘서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콘서트 없이도 견고한 실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동안에 전체 매출에서 30% 이상 차지하는 콘서트를 못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을 이어왔는데요. 이 매출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프라인 콘서트 대신 온라인 콘서트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요번에 소우주라는 온라인 팬미팅을 진행했었는데 이틀 만에 7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이게 아티스트 말고도 위버스 플랫폼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하이브는 BTS를 비롯해서 세븐틴, TXT, 엔하이픈 등 데뷔 연도 기준 앨범 판매량 1위인 네 팀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이타카 홀딩스 소속 아티스트들 그리고 YG, 블랙핑크, 빅뱅 그리고 UMG가 가세하게 되면서 위버스에 입점하는 아티스트들이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레이블 연합에 기반해서 IP를 활용한 다양한 솔루션을 위버스 플랫폼으로 구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IP라고 하면은 음악에 기반한 공연, 영상 콘텐츠, 학습 게임 같은 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기획사들도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도전을 하긴 했는데 이게 위버스랑 다르게 오프라인으로 접근을 했어서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위버스로 먼저 접근을 했고 저스틴 비버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수의 아티스트들 덕분에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더 돋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국문화 역수출인데요. 제가 어떤 증권 방송에서 들었던 내용이긴 한데, SM 추장인 이수만 회장님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사업 발전 단계를 세 가지 정도로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가 국내에서 키워서 해외로 진출시키는 거. 두 번째가 현지 멤버로 구성된 그룹으로 해외 진출 및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해외에서 직접 진출해서 육성을 하는 건데요. 현재 하이브 미국 지사가 미국에 진출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그림을 조금 보여드리면 해외에서 지금
일본에서 데뷔 예정인 보이그룹이 준비 중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현지에서 보이그룹 오디션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지금 2번에서 3번 단계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 엔터사가 한참 더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는 그런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나 하는 이유에서 네, 마지막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접근 포인트인데요. 앞에 이유들 말고도 BTS 같은 경우에는 아미라는 그런 정말 규모가 큰 팬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남자 그룹인 만큼 팬들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에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성 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릴 때 좋아하던 가수가 있으면 커서도 계속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약간 통상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조금 소비력이 약하지만 나중에 뭐 취업을 하고 소비력을 가진 상태에서도 계속 팬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BTS나 뭐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굿즈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접근 포인트를 잡아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BT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아티스트들이랑 다르게 홍보 전략이 네이버나 웹툰을 활용한 그런 세계관을 홍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그리고 앨범마다 이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특이한 형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면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EO입니다. 방시혁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박진영이랑 같이 JYP 공동 창업자 출신이시고, 스타오디션 위대한 탄생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어, BTS를 세계적인 음악 그룹을 만드신 장본인인 만큼 매력적인 CEO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 CEO로는 박지원 대표님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원으로 넥슨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넥슨 대표까지 단기간에 올라왔다가 이번에 하이브로 이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이브에서 그 수퍼브라는 게임 회사를 자회사로 이번에 합병을 했는데 BTS 리듬 게임 같이 하이브의 IP를 활용한 게임을 제작하는 곳이고 옆에 그림을 참고 그림 보여드리면 이런 리듬 하이브나 피아니스트 같은 이런 IP 활용한 리듬 게임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약간 영향을 끼친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네, 그 부분도 접근 포인트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업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국내하고 해외 매출이 나뉘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해외 매출은 뭉뚱그려서 뭐 국내, 아시아, 북미, 기타 국가 이런 식으로만 분류가 되어 있고 뭐 앨범이나 콘텐츠, 뭐 MD 라이선싱 쪽에서 정확히 베트남이나 일본이 뭐 얼마다 이런 식으로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 매출을 가져왔고요. 앨범 매출은 3,200억 원으로 40%, 콘텐츠 매출 17%, MD 및 라이선싱 매출 33%, 기타 10%로 해서 7,938억 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의 사업 내용 및 산업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는 We Believe in Music이라는 미션 아래에서 음악 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기업이라고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 분야를 크게 나눠놨는데 첫 번째가 레이블입니다. 아티스트를 양성하고 음악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레이블 영역을 영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솔루션 부문인데 레이블의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음악에 기반한 공연, 영상 콘텐츠, IP, 학습 게임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솔루션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플랫폼인데 위버스를 기반으로 하이브의 모든 콘텐츠와 서비스를 연결하고 확장시키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영역이 많긴 해서 제 기준으로 나눴을 때는 음반 쪽이랑 팬덤 플랫폼, 그 말씀드렸던 위버스 부분, 그리고 MD 굿즈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음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1,700만 장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2,590만 장 정도가 팔리고 있습니다. 팬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 측에서는 팬덤 경제의 총 시장 규모를 7조 9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MD 굿즈 같은 경우에는 연간 1,500원 가량의 수준으로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고 2016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14년에는 750억 원이었던 규모가 지금 19년도에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고 지금도 성장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음반 판매량이 엔터 4사 중 32% 점유율로 1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위버스 말고 네이버 브이라이브라는 팬덤 플랫폼이 있는데 그거를 인수하게 되면서 합쳤을 때 전체 팬덤 앱 사용자의 70%를 하이브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D 굿즈 같은 경우는 제가 점유율을 못 찾아서 기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음반 자체 성장성이라기보다는 음악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서 대체로 가져왔는데요. 2013년에 2.7억 달러에서 19년 상반기 기준 2점, 이게 약간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 하여튼 한 6억 달러 정도로 2배 수준 증가를 보이는 성장성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케이팝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6위 정도로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MD 굿즈인데, 연매출 규모가 1,000억 원 이상 수준으로 성장을 하였고, 이거는 예전 내용이고, 이후에 BTS가 합류하게 되고부터는 굿즈 시장 규모가 거의 10배, 1조 원 돌파했다는 거 보니까 되게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고성장 중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전 팬덤, 다른 부분은 제가 미처 기재를 못했는데, 팬덤 플랫폼 좀 말씀드리면, SM 자회사 디어유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블이라는 플랫폼이 있고, NC소프트에서 운영 중인 유니버스라는 팬덤 플랫폼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국내 주요 팬 플랫폼 비교 그래프인데요. 브이라이브 같은 경우가 거의 1위라고 볼 수 있고, MAU가 monthly activated 유저인데, 한 달 동안 앱을 사용하는 활성 유저가 3천만 명 정도고, 위버스가 530만 명으로 거의 독과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유니버스나 버블 같은 경우에는 합쳐도 위버스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사 분석은 이 정도이고, 그 다음에는 사업 경쟁력 분석입니다. 네. 사업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BTS라는 아티스트 의존성을 조금 벗어나서 저는 위버스 부분에서 좀 성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어서 이 부분 위주로 조금 조사를 했고요. 일단 위버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버스 플랫폼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자회사 BNX에서 개발한 팬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하이브가 고퍼를 받고 있는 이유도 요 위버스 덕분에 생각을 하는데 요번에 상장된 카백만 보아도 은행이지만 플랫폼이란 이유로 되게 고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이브도 다른 엔터사에 비해서 고퍼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버스의 주요 기능은 가수와 팬이 SNS 형식으로 소통을 할 수 있고 일부 콘텐츠는 가입자 전용으로 넘어가서 멤버십을 가입을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료 서비스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2월 누적 앱 다운로드 수는 2,500만 건이고 전 세계에서 233개국 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기준 가입자 수는 3,200만여 명이고요. 아무래도 해외 팬들이 많은 이유가 BTS가 한국 그룹이다 보니까 물리적 거리가 있는 해외 팬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이용자 비중이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위버스 앱을 사용을 해봤는데 그 달리는 댓글들이나 게시글이 거의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해외 비중이 높은 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주목한 점은 위버스 그 ARPU라고 1인당 평균 사용 금액인데 이 앱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1인당 평균 11만 원을 넘어서 11만 원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AU는 2분기 기준 530만 명이고 내년에는 브이라이브랑 통합이 완전히 되게 되면 3천만 MAU 요 수치가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ARPU도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RPU가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거의 위베스 쪽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하이브 매출의 40% 정도인데 ARPU가 올라가면은 위버스 매출 비중이 더 올라가니까 내년쯤 되면은 지금 이상으로 정말 많이 실적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저들은 지금 BTS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요 두 그룹이 가장 많고 이 외에는 뭐 YG 블랙핑크라던가 기타 CL, 선미, 헨리 등이 들어와 입점해 있고요. 이타카홀딩스 소속인 저스틴 비버랑 아리아나 그란데도 곧 입점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약간 탑티어 아티스트들이 계속 입점을 하고 있는데 입점을 할수록 유저들이 더 유입이 되고 유저들이 사용하는 그런 유료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실적도 꾸준히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인사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시혁 의장이랑 박지원 대표분이 계시고 이 외에는 지금 미국에 나가 계신 분이 있는데 하이브 미국 지사에는 예전 한국 지사 대표셨던 윤석준 대표님이 가 계시고 스쿠터 브라운이라고 현재 이타카홀딩스 CEO 분이 또 미국 하이브 아메리카에 같이 합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재무지표 같은 경우에는 활동 현금 흐름도 양호한 편이고 투자 활동 현금 흐름도 뭐 꾸준히 투자 중인 것 같고 재무 활동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편이었으나 최근 이타카홀딩스 인수비용 1조가 발생을 하면서 약간 무리를 하지 않았나 싶은 금액이 재무제표에 찍혀 있는데 이 부분은 네 그런 일회성 비용 말고는 문제는 없어 보이는 재무제표였습니다. 매출액도 꾸준히 성장 중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수위로 인한 비용 말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 배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없어서 조금 아쉬운 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종그룹 PER이 약간 50배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위버스 플랫폼 그 멀티플이 또 부과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종 피어그룹보다 조금 많이 받고 있지 않나, 고평가 중이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관리 종목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다음으로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IP 수익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MD나 콘텐츠 판매로 수익화가 진행 중이고 음반 콘서트 외 IP 수익화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료 사업도 하고 있고 버터쿠키라고 이번에 스타컴 판매를 하였는데 개당 버터링 같은 거를 거의 2만 원에 판매를 해서 되게 마진이 많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 제작 등 IP 수익 창출을 위해서 원소스 멀티유즈를 적극 실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 매출액 2,191억 원으로 280%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56억 원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MAU나 ARPU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레이블로의 도약 부분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타카홀딩스 인수를 통해서 글로벌 아티스트 라인업을 구비하다 보니까 추후에 위버스가 또 해외로 그 팔로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교두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는 제가 조금 꼼꼼히 찾아봤는데요. 얘가 곧보다 보니까 좀 나중에 리스크에 취약할 것 같아서 네. 우선 첫 번째 리스크로는 BTS 의존성입니다. 미영님이 질문 주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BTS 의존성이 거의 지금 기준으로 8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우선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회사에서 22년에 BTS가 만약에 군대를 간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세븐틴이 순차적으로 23년, 24년에 군대를 갈 예정이고요. 그 BTS나 세븐틴이 빈 자리에는 또 4개 그룹 이상의 신인들이 데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만 2팀이 데뷔 예정이기 때문에 BTS의 빈자리를
채워줄 그런 아티스트들이 라인업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만약에 잡히지 않으면은 오프라인 콘서트가 또 지연이 될 텐데 그 부분도 리스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콘서트 없이도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오프라인 콘서트도 재개되게 되면은 실적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길어질수록 간접 매출 비중이 무형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프 활동 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이것도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경주님이 질문 주셨던 것 같은데 중국 플랫폼의 엔터 산업 규제 부문입니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가 아시아 비중 매출이 10% 초반이기도 하고 그중에서 중국 매출이 거의 전무하다고 리포트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공부를 하다가 발견을 한 건데 매도 가능 물량이 잔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이브 비중을 보면 방시혁 의장님이 33%, 넷마블 19%, 국민연금 6%, 뭐 메인스톤, 뱅가드, 브라운 이분은 이타카 대표고 매튜스 블랙 등등 펀드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메인스톤이랑 이스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매도가 가능한 물량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호 예수가 끝난 시점으로 보이고 메인스톤이나 이스톤 합쳤을 때 거의 4% 가까이 되는 물량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 주가에 풀렸을 때 부담이 될 수 있는 리스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여부는 우선 저는 지금 보유 중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격 조정이 오면 계속 살 생각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오프닝 수혜주이고 지금 접종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위드 코로나에 진입을 하면은 콘서트 재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 동안 열심히 준비한 글로벌 아티스트들도 콘서트 재개 시 매출 비중에 많은 부분을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 재개 전까지는 주가가 더 움직일 것 같진 않아서, 개인적으로 매집을 할 생각이고, 재개하고 주가가 오르면 조금씩 또 팔았다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위버스 플랫폼의 성장성을 보고 지속 관찰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도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까지 사실 잘 안 정하고 투자를 했었어가지고 요번에 처음 리포트 보고 조금 따라 해봤어요. 그래서 리포트 보니까 거의 피어그룹의 12개월 평균 PER을 곱해서 뭐 할증을 붙여서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해봤을 때 뭐 70배 적용을 하면 39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요번에 이거 되게 따끈따끈하게 어제 뉴스가 난 건데 요 콜드플레이는 이제 콘서트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BTS랑 콜드플레이가 같이 콜라보곡을 발매를 했어요. 그리고 스태프들이 백신을 맞췄다는 소식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안무 연습을 했다는 뉴스도 있길래 요번에 콜드플레이 콘서트 투어 하면서 BTS가 컬러버한 곡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같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질문 쪽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경주님이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각 권역별 매출 비중이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아시아로 뭉뚱그려서 나와 있고 중국, 일본, 동남아 각각 몇 프로다인 거는 이게 찾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찾아온 걸로는 국내 25%, 아시아 11%, 북미 20%, 기타 국가 3%, 그리고 온라인 비중이 제일 큰데 41%라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 일본 제외한 값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중국 아이돌 산업 규제가 하이브 매출과 이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보시면 K-팝 같은 경우가 사드 사태 이후에 3, 4년간 중국 시장에서 철저히 거의 배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매출이 10% 초반대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중국 영향이 더 미미한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영님이 질문 주셨는데, 하이브의 BTS 매출 기여도가 매우 높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비중을 추정하는지 여쭤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우선 하이브 전체 매출에서 BTS가 차지하는 비중이 19년 기준 거의 97%더라고요. 그리고 20년 들어서 플레디스 인수 후에 아티스트가 늘어남으로써 85%를 하락을 했고, 21년 또 이타카 홀딩스 인수하면서 아티스트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희석이 돼서 60%를 하락할 전망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도 60% 아무리 하락을 60% 이상이니까 비중 큰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력 사업이 앨범 매출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BTS가 매출 기여도가 18%나 18%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전체 앨범 판매량만으로도 전체 매출 18% 차지하기 때문에 영향이 되게 크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게 사실이지만 신인그룹 데뷔가 예정되어 있고 위버스 팬덤 서비스를 통한 플랫폼화 등 BTS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과정 중에 하이브가 있는 것 같아서 완만히 의존도를 낮춰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BTS 입대 문제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한 소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지 가부 결정은 언제 예측되고 있는지 여쭤봐 주셨어요. 음, 우선 법 개정으로 인한 수혜 같은 경우에는 군 입대로 인한 매출 공백 우려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이 우려가 어느 정도 주가에 녹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주가에 도움이 될지는 사실 확실히는 잘 모르겠고요. 대신에 하이브 실적이 아무래도 BTS 의존도가 큰 만큼 역성장할 일은 없지 않을까. 그 정도로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이게 나오겠느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BTS 리더인 진분이 올해 만 28세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이상 병역 연기가 불가하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면제가 불가능하면은 올해 안에 입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면제 여부도 올해 안에 아마 발표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TS가 입대할 경우에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우선 가정을 두 가지를 해봤어요. 가정 1번은 지난주 금요일에 하이브가 장중에 거의 9% 급락을 했었거든요. 당일 터진 이슈가 중국 엔터 산업 규제, 그리고 두 번째가 BTS 병역 특례 논의 못했다. 이런 내용의 뉴스가 터졌었어요. 이 정도 가지고 10% 급락을 했다는 걸 참고했을 때 만약에 BTS 입대가 결정날 경우 똑같이 10% 정도 조정은 있지 않을까? 10% 이상 조정은 있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가정 두 번째는 예전에 15년도에 SM에서 동방신기 윤호윤호가 군입대 했는데 이 당일에 주가가 마이너스 2% 정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동방신기 비중이 약 SM 매출의 12%였는데 이 윤호 한 명이 군대 가서 2.5% 하락한 걸 보면 하이브 기준으로는 BTS가 거의 매출 80%에 육박하니까 거의 8배 더 단순 계산했을 때 8배 더 하락한다 치면은 멤버 한 명당 거의 마이너스 16% 이런 단순 계산이 나오는데 이건 너무 단순히 계산한 거라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꽤 많이 하락하는 걸로 좀 가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BTS 의존도가 차츰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이렇게 무식하게 많이 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우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17년에 영업이익 35%에서 지금 20%대로 내려왔다고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이유를 찾지는 못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엔터 산업에서 비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를 답변을 해드릴게요. 뭐 다른 이유가 더 있겠지만 제가 1차적으로 찾아봤을 때는 멤버 발굴에서 꽤 큰 비용 소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이게 SM 엔터테인먼트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소녀시대 멤버 한 명 발굴하기까지 거의 30억 원 가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멤버 발굴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 꽤 소모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사례로는 4인조 걸그룹이 중소기획사에서 1년간 데뷔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이브가 4개 신인그룹 데뷔 중이니까 위 금액을 봤을 때 조금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용환님께서 해외 매출 제로가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제로를 표시해둔 이유가 해외 매출이 0은 아닌데 이게 국가별로 뭉뚱그려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사업 부문별로 해외 매출 비중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선 공란 표시해놨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